이번에는 다음 강의, 자, 별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그림이, 자, 빔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이제 별이 탄생하는 시작은 성운의 수축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성운이라는 게 이제 별성자의 구름 문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된 구름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제 가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성간물질, 다른 말로 가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 우리 가스가 영어인데 기체 상태를 가스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자와 입자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기체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주에도 만들어진 수소나 헬륨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지구에서 볼 때에 비하면 굉장히 먼 거리 떨어져 있을 건데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성간물질들이 뉴턴이 제시한 만유인력, 질량을 가진 물질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 이걸 우리가 곧 중력이라고 할 건데 이런 힘의 존재 때문에 서로를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물질들이, 자, 성간 물질들이 우주의 밀도가 고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에너지적으로 이제 밀도가 고른 우주 배경 목사를 했지만 물질적으로는 이제 가지고 있던 에너지로 얘네들이 끊임없이 분자 운동을 했을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곳, 작은 곳, 천차만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밀도가 우연치 않게 커진 곳, 또 그 덩어리 안에서도 밀도가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밀집도가 큰 영역에서 뭉치기 시작할 거고 그런 뭉쳐진 덩어리들이 또 서로를 당겨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를 완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 그림을 좀 더 칠판에 판서를 하면 전체적인 이제 가스 영역이 있을 건데 이 영역 안에서 크고 작은 덩어리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 덩어리들끼리 중력을 받아서 서로 당길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당기게 되겠죠.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수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는 태양계의 형성 그림을 가져왔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원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무래도 근데 원반이 될 확률이 높긴 해요. 우리가 저 뭉쳐진 성운이 최초에 만들어진 별 이외에는 폭발에 의한, 초신성의 폭발에 의한 잔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되게 이제 운동 에너지 갖고 날아가다가 중간에 뭉쳐서 만들어지면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가 많죠. 자, 어쨌든 얘가 뭉쳐서 덩어리진 형태를 뚜렷이 가진 구형태가 만들어질 건데 우리는 이거를 원시별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 원시별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책에 교과상 표현이 뭐가 있냐? 중력 수축작용이 일어난다 라고 표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계속 중앙에 있는 구심점을 향해서 전체 덩어리들이 뭉치기 시작할 건데 이 뭉치다 보면 내부의 압력과 아무래도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온도 상승. 자, 당연히 중심부, 이 가운데 있는 영역 근처가 주변에 있는 테두리보다는 훨씬 더 높은 비중으로 온도나 압력이 상승을 할 거고요. 그러다가 이 중앙 부분이 1000만 켈빈이라고 되어 있죠. 1000만 켈빈을 초과하는 순간,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원시별은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심부예요. 나중에 이제 통합과학 뒤에 후반부 파트에 나오지만 별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가운데 핵이 있고 주변에 복사층, 물론 무거운 별은 다르기도 합니다. 무거운 별은 주변에 대류층이 먼저 있긴 한데 태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대류층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핵융합을 하는 거는 가운데 있는 별의 핵에서만 발생하고 그게 밖으로 방출돼서 이 대류층을 뚫고 지구나 뭐 다른 어딘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브라운호퍼섬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 1000만 켈빈이라는 수치가 별이 된다 안 된다, 이 원시별 상태냐 실제로 우리가 부르는 별이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수치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주계열성이 됐어요. 위와 같은 이런 형태가 됐다면 또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얘가 가진 크기. 자, 주계열성 상태에서는 크기 변화가 없다고 배우죠. 자, 왜 크기 변화가 없냐? 자, 얘가 중력 수축을 하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넘어서 별이 됐잖아요. 근데 그 정도 이제 압축이 되면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팽창력이 생길 거예요. 자, 이거를 그냥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배우고 두 힘이 평형이니까 크기 변화 없다 이렇게 끝나겠지만 얘가 왜 생기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가죠. 자, 왜 생기냐? 당연한 거예요. 뜨겁잖아. 지금 온도가 상승해서 별이라는 단계가 진화를 한 거니까 뜨거운 구성 물질은 당연히 뭐가 크겠어요. 온도가 높을 만큼, 온도가 높다는 건 같은 말로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 라고 보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산이 일어나는 거야. 확산. 그래서 분자 운동에 의한 팽창력이 중력에 의해서 억제되어 있는 상태, 그걸 우리가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주계열성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뒤에 거성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크기는 고정되어 있다고 볼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기서 에너지원, 별이 어떻게 빛을 뿜냐라는 입장에서는 에너지원, 얘는 수소 핵융합을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뒤에서도 역시나 또 나옵니다. 이 수소 핵융합이 뒤에 에너지원 파트에서 다시 제시가 되는데 이 핵융합 관계식, 그러니까 핵 반응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수소가 1의 1짜리, 이건 뒤에 화학 파트가 되면 이 숫자의 표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수소가 일단 4개가 있고 얘가 헬륨 덩어리가 되면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이런 이론인 거지. 여기에 관여하는 게 E는 MC 제곱이라고 했던 앞에 이 빅뱅 파트에서 잠깐 얘기를 했던 건데 에너지가 질량이 될 수도 있고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치환될 수 있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얘를 그냥 이미지상 얘기를 하면 양성자, 즉 수소 원자핵 4개가 낱개로 있다가 이 중에 2개가 중성자로 바뀔 거예요. 양성자, 중성자는 치환될 수 있으니까 바뀌어서 양성자 2개가 있고 중성자 2개가 뭉쳐서 헬륨의 원자핵이 될 건데 어쨌든 분리돼 있던 게 합성돼서 차이는 크게 없어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자, 이 단어를 아셔야 돼요. 질량 결손. 낮게 질량보다 반응 후 질량이 감소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입자의 개수 변화가 없어서 질량이 보존될 것 같지만 총 질량이 감소한다. 그 사라진 질량이 에너지화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별은 스스로 질량을 계속 감소시켜서 그걸 빛으로 뿜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진 별에 의해서, 그러니까 별에 비해서 시간이 지나서 거의 이제 죽기 임박한, 진화 단계가 넘어가기 임박한 상태에서는 총 질량은 처음에 비해서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질량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라는 사실을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2개가 교과상 나오는 특징인데 이거 외에 하나 더 뭐가 있냐면 별의 수명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지금 1, 2번 쓰면 여기 화면이 넘어가니까 3번은 여기다가 잠깐 씁시다. 자, 수명. 별이 최종적으로 사라지기까지. 전체적 수명은 질량이랑 반비례하는,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뒤에도 똑같이 표현을 할 건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뭉치게 되는 원인, 성간물질을 땔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 땔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별이 활활 타오를 거니까 온도 상승률이 높단 말이에요. 별이 빨리 뜨거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별의 온도라고 하는 게 결국 진화 단계를 결정하는 그 어떤 조건인데 온도가 빨리 상승하니까 질량이 큰 무거운 별이 훨씬 더 진화 단계를 빠르게 진행해서 최종 소멸까지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100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질량이 큰 이제 은하, 이제 빅뱅 후에 초창기에 만들어진 별들은 수명이 약 10억 년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 없어졌고 우리 빅뱅 후에 전체적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잖아요. 그럼 수명이 10억 년이면 옛날에 다 사라졌을 거 아니야. 그 사라진 잔해가 지금 계속해서 항성계, 그러니까 별을 만들고 은하를 만들고 이러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고, 자, 이거 뒤에 지금 이 전체 모임,
질량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진화 단계가 진행이 되는지 두 가지로 제시가 될 거예요. 그거는 칠판을 정리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해봅시다. 자, 지금 보면 이 자료를 좀 더 세분화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런 궁금증이 생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자, 원시별 처음에 성간물질이 모여서 만들어진 최초의 덩어리가 주변에 물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건데 얼만큼 적으면 별까지 진화를 할 수가 없냐면 자, 태양 질량의 0.08배,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랑 똑같은 애가 있는데 걔 현재 질량의 0.08배보다 작은 질량이 모이면 땔감이 너무 적으니까 이 적은 땔감을 만들 수 있는 온도가 수소 핵융합을 만들 수 있는 1000만 켈빈을 초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갈색 외성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 별이 아니라 외성이라고 하는 빛은 나요. 뜨거우니까. 우리 되게 숯불 같은 거 보면 빨갛게 불이 피어오르는 그 뜨거운 물질에 고유한 붉은 빛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뜨거우니까 빛은 납니다. 빛은 나지만 주요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핵융합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식어서 죽은 덩어리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태양 질량의 이 0.08배보다 큰데 0.26배 정도 되면 중간에 거성 단계 없이 그냥 별이 잠깐 됐다가 걔가 그대로 그 가운데 핵 부분에 쌓인 헬륨이 백색 외성이 되어서 한동안 빛을 내다가 결국 쟤도 식어서 주계열성에서 백색 외성이 됐다는 건 더 이상 핵융합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핵융합이 멈춰서 추가된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누적된 에너지가 결국 소모되면 죽은 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통합과학 교과에서 다루진 않고 상위 교과에서 다룰 거고요. 우리는 밑에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이제 얘가 1번, 얘가 2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번 먼저 갈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태양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 있는 태양이 가벼운 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질량이 가벼운 별. 은하에는 뭐 10배뿐만 아니라 1000배, 10,000배 더 훨씬 큰 항성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항성계에 속합니다. 자, 얘가 시간이 지나 수명이 가벼운 별이 되게 태양 같은 예시를 갖고 있는 건데 자, 수명이 약 100억 년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수명이 거의 고갈될 때쯤, 수명이 고갈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수명이 다 돼갈 때쯤 가운데 있는 원자 핵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누적했던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깥쪽에 복사층 외 대류층. 자, 이렇게 등분을 했을 때 중심부 핵에 있는 대부분이 헬륨으로 치환이 된 거예요. 융합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소가 없는 건 아니야.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모두가 헬륨으로 바뀐 건 아니고 밖에 있는 대류층 이런 데도 수소가 남아있어. 근데 굉장히 적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헬륨이 되어서 더 이상 수소 핵융합으로 주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할 때 이제 2차적으로 헬륨의 핵융합을 시작할 거예요. 자, 이후에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얘도 임계 온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켈빈이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1억 3천만 켈빈 정도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헬륨이 핵융합을 시작할 건데 그게 온도가 갑자기 불연속적으로 단기적으로 팍팍 변할 수는 없잖아요. 연속적으로 수소 핵융합이 누적되어서 점점 별이 뜨거워지다가 결국 수소 핵융합의 그 임계 온도 이상을 넘어서면 얘가 핵융합을 시작할 건데 그런 단계를 우리는 주계열성에서 넘어서 거성 단계, 지금은 적색 거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적색 거성 단계가 되면 이름이 거성이잖아요. 별이 커진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커지냐? 가운데 있는 헬륨 이 부분은 좀 더 핵융합에 유리해지기 위해서 핵은 수축을 합니다. 이거 표현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핵 수축.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가운데 있는 핵이 더 뜨거워졌으니까 주변부의 그 뜨거운 열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럼 당연히 주변부가 더 뜨거워지기 위해서 분자운동이 활발해질 건데 그러면 주계열성이 갖고 있던 중력과 팽창력의 평형이 깨진단 말이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주변부가 대류층이죠. 주변부가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전체 총 부피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이 단어가 적색 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적색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별을 뜻해요. 자, 그래서 전체로 커질 건데 주의사항은 뭐냐? 자, 위로 갑시다. 주의. 자, 첫 번째, 표면 온도가 낮아질 거예요. 감소. 자, 지금은 태양의 표면 온도를 우리가 6000 켈빈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팽창하게 되면 가운데 핵 융합을 하는 에너지원이 갑자기 성능이 좋아진 건 아니야. 내는 조금씩 출력은 올라가겠지만 뿜어내는 빛은 비슷한데 표면에 구표면적이 넓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똑같은 크기의 면적당 뿜어내는 빛의 양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줄어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돼요? 예를 들어 전구가 이쪽에 달까요? 전구가 이런 크기였어. 근데 안 달라졌어. 주변에 뭔가 플라스틱 구 같은 걸 씌워 놓는데 그게 커지게 되면 당연히 이 한 칸당 여기 이제 한 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어이구 이렇게 한 칸. 요 한 칸당 여기서도 자 이렇게 요 한 칸당 자 지금 한 칸의 면적이 중심각이 똑같다고 했을 때 여기 이렇게 가야겠네. 중심각이 똑같다고 했을 때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에너지가 더 퍼지기 때문에 우리는 표면 온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 밝기는 증가한 거죠.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에너지가 펼쳐져서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퍼져서 표면의 한 점의 온도는 떨어졌어요. 에너지 양이 더 확산됐으니까. 근데 같은 출력의 전구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 밝기는 광원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밝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표면 온도는 감소하지만 밝기는 커졌다고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 단계를 우리가 적색 거성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태양 정도의 별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에 얘가 순차적으로 수소, 헬륨 뒤에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게 최종 탄소나 또는 산소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대부분 탄소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가벼운 별이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수치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영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질량을 갖는 그 범위가 가벼운 별이라고 분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벼운 별 중에서 질량이 적은 애들은 탄소까지밖에 뗄감을 뗄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좀 가벼운 별 안에서도 무거운 축에 속하는 경우에는 산소까지 핵융합이 가능한 거죠. 얘가 6번이고 얘가 8번이니까 산소가 좀 더 무거우면서 나중에 합성이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 왜 순서대로 원자 번호가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서대로 합성되는지 모르겠다면 당연한 건데 처음에 수소끼리는 서로 가까워질 때 전기적 청력이 작았어요. 양성자 한 개씩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탄소 같은 경우에는 그리기도 힘들어. 이게 한 덩어리 6개짜리가 그리고 또 6개짜리가 한 덩어리. 그래서 둘이 가까워질 때 서로에게 작용하는 청력이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빠르게 부딪혀야 되는데 그 빠르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온도란 말이야. 그러면 그 온도가 부족하면 빠르기가 부족해서 얘네들이 가까워지는 동안 느려지다가 부딪혀서 융합하지 못하고 그대로 엇갈려서 가든지 뒤로 튕겨나가든지 어쨌든 결합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뗄감이 많아야 무거운 원소를 합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력 때문이다. 전기력인 청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빠른 속도를 만들기 위한 별의 온도가 필요했고 그거는 처음에 합성될 때 성간물질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 거성 단계에서 바깥 부분이 충분히 부풀게 되면 결국 밖에 부풀어 있는 이 주변부 같은 경우가 그대로 날아가서 이 주변부가 행성상 성운이 될 거예요. 팽창하다가 팽창하는 이미지 그대로 바깥쪽으로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날아갈 건데 핵은 수축했다고 했잖아. 이 수축된 핵 같은 경우가 가운데 남아있는 백색 외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해서 가벼운 별은 진화 단계가 행성상 성운 상태에 좀 더 팽창된 거성보다 더 커진, 근데 형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 가스처럼 밖으로 날아가기 시작해요. 확산되면서. 그게 날아가고 남은 중심부에 핵 부분에 속했던 백색 외성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백색 외성이 뜨거우니까 오랫동안 빛나다가 추가적인 에너지가 없어서 우주에서 서서히 식어가면 어느샌가 빛이 나지 않는 죽은 돌덩어리가 될 거예요. 이게 태양 정도의 별이 가진 진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두 번째인 무거운 별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어서 2번 무거운 별인데 이 무겁다는 기준이 책마다 좀 애매해요. 대부분 태양보다 10배 정도 무거운 별이다. 이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태양이랑 크기, 부피 변화 없이 태양 크기는 똑같은데 질량이 4배 이상인 그만큼 압축돼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 되면 이 무거운 별의 진화 단계를 겪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태양 질량의 10배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10배 이상이라고 할까요? 이상? 10배를 초과한? 이게 명확하지 않아. 아까도 이 위에가 지금 만들 수 있는 최고 원소가 탄소나 산소 이렇게 나눠졌던 것처럼 무거운 별과 가벼운 별로 나누는 그 경계 정도에는 명확하진 않아요.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통합과학이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이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딥하게 들어가진 않고 어떤 뚜렷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어쨌든 모든 어떤 과정은 비슷합니다. 지금 무거운 별에서 중심부의 핵에 수소가 고갈되고 이제 헬륨의 핵융합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모든 게 똑같아요. 모든 게 위에 했던 적색거성과 똑같은데 얘는 명칭이 초거성인 이유는 초라는 게 굉장히 크다, 많다, 엄청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위에보다 당연히 처음에 모였던 질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온도를 형성할 수 있는 땔감이 많은 거니까 부피도 크겠죠. 그래서 많은 크기의 애들이 동시에 팽창하다 보면 아무래도 객관적인 크기가 위에 있는 적색거성보다는 더 크게 팽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초거성도 똑같이 핵은 수축, 바깥쪽에 있는 대류층은 팽창을 하게 될 건데 그게 적색거성보다 커서 초거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땔감이 많은 만큼 상승시킬 수 있는 온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가다가 이제 헬륨 이후부터 계속해서 뭐 여기 안에 규소도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가다가 최종적으로 철까지만 가능해요. 자, 이게 나중에 아니죠. 지금의 교육과정에서는 사라졌는데 핵자당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핵자당 에너지. 이게 뭐냐면 핵자라고 하는 게 핵을 구성하는 입자를 얘기하는 건데 양성자, 중성자가 되겠죠. 이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에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가 있는데 그 에너지의 크기를 원소별로 봤더니 철이 가장 큰 거야. 핵자당 에너지가 원소가 철이 가장 크다.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는 잠깐 여기 띄워줄까요? 그래서 모든 원소 중에 얘가 가장 결합력이 크기 때문에 철보다 낮은 원소는 철이 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철보다 높은 원소는 쪼개져서 붕괴돼서 철이 되고 싶어하는, 그래서 철에 수렴하는 특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철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가볍게 뭐라고 하냐? 가장 안정된 원소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철 이상의 원소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분자운동. 얘가 가까워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큰데 자연적으로 모인 저 성간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우주의 물질이 어떤 특정 부피 안에, 부피 공간 안에 지역에 모여있기가 힘들단 말이야. 우주에는 대부분의 질량체들이 한 점에 다 모인다 치면 그 이상의 온도도 만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철 이상의 온도를 합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모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까지 얘가 가운데서 만드는데, 그러면 철까지 만든 뒤에 아까는 가벼운 별에서는 밖에 있는 대류층이 팽창하다가 그대로 날아갔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무거운 별에서는 얘가 전체적으로 압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대류층까지 전체적인 순간적 압축. 자, 단계를 구분하면 초고성 단계에서 철까지 이제 핵융합이 끝난 뒤에 이제 별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전체적인 압축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굉장히 힘의 입장에서 불안정하니까 중력이 엄청나게 도와주겠지만 밖으로 나가려는 온도가 높은 만큼 바깥으로 퍼져나가려는 팽창력이 엄청 큰 상태에서 억지로 압축시키는 단계가 일어나다 보니까 불안정하잖아. 그래서 얘가 어떤 특정 축을 폭발적으로 터져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초신성 사진 같은 거 보면 되게 폭발축 같은 게 보이는 사진들이 많은데 어쨌든 얘들이 압축과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폭발을 얘를 이제 영문으로 하면 슈퍼노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압축되는 단계에서 평소에 만들 수 없던 자 초고성에서 갑시다. 일로 갈까요? 넓으니까 초신성. 초신성에서 압축되는 과정이 평소보다 압력을 상승시키면서 압력이 상승하니까 온도도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 때문에 여기서 철 이상의 원소가 합성이 됩니다. 자, 근데 만들어지자마자 순간적으로 압축해서 만들어지자마자 그대로 터져나가니까 그 터지는 폭발에 휩쓸려서 이 철 이상의 원소들이 우주 여기저기에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어디선가 생기는 항성계나 뭐 어딘가에 섞여들면서 구성이 되면 그래서 지구에는 우라늄 같은 높은 원자번호의 원소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얘네들 우주를 여행하다가 어딘가 섞여들 거야. 그러면 거기에는 그 별이 만들 수 없는 물질들도 애초에 갖고 형성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행성상성운이 대류층, 백색외성이 가운데 핵이었듯이 여기도 초신성에도 철보다 안쪽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껍데기 그림이 많을 건데 엄밀히 말하면 바깥쪽에 이제 여러 껍데기가 있을 건데 이 껍데기 위에 철보다 안쪽에 중성자가 쌓여요. 이런 그림을 웬만하면 이제 지구과학 하기 전에는 보기가 힘들 건데 이 완전 핵 중심 코어에 위치한 중성자가 폭발해도 깨지지 않고 가운데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 남아서 백색 외성처럼 뭉쳐서 뜨거운 상태니까 어쨌든 빛을 뿜는데 백색 외성보다 훨씬 밀도가 높아요. 중성자는 입자 자체가 입자끼리 서로 끌어당겨서 응집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성자끼리 뭉쳐있다는 건 일반적인 물질보다 훨씬 더 서로 엉겨붙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엉겨붙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단위 부피당 밀도가 크니까 그만큼 중력이 큰데 그 중력이 너무 크다 보면 공간을 찍고 함몰되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중력이 가운데 있는 점에 몰리는 힘일 거 아니에요. 근데 가운데서 뭉치려고 해도 존재 자체의 부피가 있으니까 더 이상 뭉칠 수가 없어. 그러면 뭉치고 싶은데 더 못 가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공간 말고 4차원 어딘가로 얘네들이 파고들기. 그러니까 가운데를 향해서 이제 가운데에 뭐랄까 우리 세면대에 있는 그 구멍 있죠? 세면 구멍. 거기에 물이 빨려 들어가듯이 어딘가 구멍을 뚫어서 더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야. 가운데 뭉치고 싶은데 이 전체적인 질량 중심에 뭉치고 싶은데 더 이상 못 가니까 다른 방향으로 더 뚫고 들어가서 뭉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별에서도 무겁다는 그 등급이 천차만별이니까 중성자 별의 규모도 천차만별인데 중성자 별 중에 굉장히 무거운 별, 상대적으로 이제 무거운 별은 블랙홀로 또 진화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얘기해서 초신성 이후에 중성자 별과 또는 블랙홀이 발생한다 라고 이제 교과상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일단 별의 탄생은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된 거고 여기 뒤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태양계가 넘어가겠죠. 자, 근데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게 좀 많이 길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태양계랑 뒤에 지구 형성은 다음 강의에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